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상황 판단 첫 번째 저기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비를 이제 해온 사람들은 이 상황 판단이 대략 이제 어떤 문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은 알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걸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죠. 이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상황 판단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수령이 있고, 이 진수령 상황 판단은 마치 언어 논리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유형 같으나, 그러나 사실 보면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이라든지 그다음에 2번, 3번 요런 유형이 이제 대표적인 진수령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료형이 있죠. 자료형 상황 판단이 있고, 요것이 어떤 이제 도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자료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나 아니면은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죠. 그래서 자료형 상황 판단 그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13번이라든지 또 16번이라든지 뭐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대략적으로 보면은 문제 30번, 29번 뭐 요런 유형들이죠. 근데 그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 많죠. 31번, 32번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료형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수렴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적이죠. 그건 자료 해석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자료 해석은 정확한 수치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상황 판단 영역에서 자료형 그 상황 판단은 계략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느냐는 하나의 논리적 사고를 갖다 요구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추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추론형 같은 것은 이런 진수령이나 자료형보다는 조금 더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명제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논리 게임이 있죠. 논리 게임 영역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비율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 1번과 2번이 이제 한 둘 합치면은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고, 이것이 한 50에서 한 40%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이제 앞에치가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되는데요. 현재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논리 게임 영역이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추론형하고 논리 게임 영역하고. 왜 그러냐면 이 상황 판단은 말 그대로 이렇게 판단력 같은 것들, 올바른 판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리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논리적인 적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그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논리 게임 유형들이고요. 논리 게임 유형들에서 이제 또 일반적인 이제 IT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특별하게 적용을 해야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 저기에서 1에서 100까지를 더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1에서 100까지를 더하는 방법이 첫 번째 아주 그냥 무식하게 보통 이제 삽질형이라고 합시다. 삽질형 방법에서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막 두드려서 100까지 이렇게 더하는 이런 방식이고, 보통
보통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도요. 어떤 유형에서 이제 많이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오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12년 뒤면 또는 13년 뒤면 무슨 해일 것이냐? 후죠. 이렇게 하면은요. 갑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을미 이렇게 해서 갑오, 을미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다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유형입니다. 삽질형 유형. 그런데 비해서 이제 수학형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이 이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양쪽 끝단을 더한 다음에 나머지 숫자의 조합을 갖다 곱하면 같은 것이니까 결국에는 101 곱하기 5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그 답을 이끌어내는 유형이 있죠.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논리형이 있는데요. 논리형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수학은 그러니까 논리적 그 계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수학은 증명이 필요한 그 과학입니다. 논리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것도 좀 귀찮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100 하나 뜯어지니까. 그리고 99 플러스 1은 100이니까요. 그 100에 대한 숫자가 총 몇 개가 있느냐면은 50개가 있습니다. 짝이. 그래 놓고 나머지 이제 맨 끝에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99도 100이지만 맞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49 플러스 51까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은 50개가 되겠죠. 이래도 이제 100이니까요. 그러고 나면은 50이란 숫자가 하나가 남습니다. 50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더 쉽습니까? 100에 50개니까 5000에다가 50 더하니까 5050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하나를 곱해도 이것도 역시 5050으로 나오죠. 삽질형은 어떻게 나오느냐? 꼭 틀립니다. 중간에 뭐 5010이 나온다든지 5049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뭘 하나를 빼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아까 저기를 했던 그러니까 자 올해가 갑오년이라면 13년 후는 무슨 해일 것이냐? 그러면요 여기에서 혹시 뭐 10간과 10이지 모르는 사람 뭐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없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이게 위가 10개 즉 10간 밑에가 12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저기 하는지. 왜 여기서 위가 10간과 12지를 곱하면 120이 나와야 되는데 왜 60이면은 한 바퀴를 돌까요? 경우의 수로 한다면 이게 12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제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6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수학적 사고를 이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런지 참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삽질형이고요. 그런 거보다도 논리적 사고를 한다면 자 10이 짝수로 끝났고 12도 짝수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간의 등차 배열이죠. 계속 진행을 해가는 순차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순차 배열을 했을 때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만 만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쪽이 짝수로 끝나면은 이쪽도 짝수로 끝나니까 다시 홀수로 시작하면 홀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한 배열이니까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만 만나니까 결국에는 총 개수의 반절인 2분의 1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홀짝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6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갑은년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저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센다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그 삽질 유형은 그러니까 을미 하나, 그다음에 병신, 그다음에 정유, 무술, 기해 이렇게 계속 이제 세 나갑니다. 그렇게 세려고 하면은 13을 세는데 또 헷갈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려줘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각을 탁하니 해보세요. 자, 우선 여기서 10을 기준으로 해보자. 그러면 갑은 도로 10년 뒤면 갑은 갑으로 올 것이다. 그러겠죠. 11년 뒤면 갑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게 12이니까 저거는 10에서 한 바퀴를 돌아왔지만 여기에서는 12가 되니까 두 칸이 아직 못 왔겠죠. 그러니까 5에 못 오고 여기에 있는 두 칸 못 온 진에서 머무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진년은 11년 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10년 뒤라고 하면은 갑진년이란 얘기입니다. 10년 뒤라. 그러니까 1년 뒤, 2년 뒤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요. 금년부터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10년 후라고 하면은 되도록 돌아와서 갑은 왔는데 여기는 5는 12니까 두 개 못 미쳐서 왔다는 거죠. 왜냐면 12이니까요. 이건 열이고 12이니까 못 미쳐서 왔겠죠. 그러니까 10년 후라고 하면 갑진년이다. 그러면 이제 3년만 더 나가면 되죠. 그럼 을사,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병호, 그 다음에 정미.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 정미년이네요. 11, 12, 13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계산을 해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논리형으로 계산을 해내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나오면은요, 이 논리적 사고 그 유형 저기에서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통 이제 언어가 조금씩 되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진수령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보면은 오히려 언어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이 진수령 여기 진수령이든 자료형이든요. 그건 이제 저기 언어 논리하고 조금 더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 어떤 거냐면 언어 논리는 일단 다 읽어야 됐습니다. 원래 내용 수렴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판단은 여기에 있는 진수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먼저 그것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 예항이죠. 그건 예항으로 곧바로 이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 논리 그 얍세비로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진수령 문제 유형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1번 딱 봤어요. 그러면 이걸 읽어오면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상황 판단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쫓깁니다. 00년 10월 11일이 일요일이라면 00년 옥토버 페스트는 9월 28일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끝나는 시점이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 되죠. 위에 가서. 그러면 축제는 2주간 열리고 10월 첫째 주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여기서 10월 11일이 일요일이라면 벌써 시간 계산하는 것이 벌써 딱 잡힙니다. 일요일은 10월 달의 일요일은 11일이 두 번째 일요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11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요. 요것에 7일 뺀 4일도 일요일이었겠죠. 그러면 이게 10월 첫 주에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첫 주 일요일에 마지막 날로 정해져 있으니까 10월 4일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로부터 2주 뒤
하면은 되죠. 금방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상황 판단에서의 진수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어 논리와는 다르게, 언어 논리는 다 읽어야 효율적이었지만 상황 판단은 안 읽어야 효율적이다. 문제 도입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처럼 언어를 그렇게 하면은 빠를 것 같지만 언어 논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더 느려져요. 그리고 오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의외로 언어 논리에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걸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연습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읽어드리지 않고 예양으로 들어와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뒤에치 문제를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 그 언어 논리 시간에서도 봤지만 뒤에치 문제들이 더 쉬웠어요. 앞에 치보다. 지문도 짧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 많이 소비를 한 사람들은 결국에 뒤를 못 풀었다는 얘기죠. 쉬운 것을.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하는 저기도 있으니까 그 주의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날짜 시간 계산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논리게임에서는 기본적인 흐름 같은 것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황 판단 이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자 화요일에 시작되었다. 그러면 어떤 해가 1월 1일이 화요일에 시작된 저기가 있었는데 5월 5일과 5월 8일이 혹시 무슨 요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즉 어버이날하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날하고, 어린이날은 일단 노르니까요. 그래 노는 날이 빨간 날이냐 아니냐, 요거 한번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죠. 이놈의 물론 이제 윤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은 아주 쉽거든요. 이 방법만 알면 31일에 끝나는 것하고 28일에 끝나는 것하고 30일에 끝나는 그 저희가 세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종류에 대한 것들이 머리에서 딱 잡히면 됩니다. 31일에 시작되면 끝나는 것은 31일인 경우에서는 끝나는 것은 시작점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에 28일이라면 이게 47, 28 딱 맞죠. 그러니까 그날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끝나죠. 마이너스 1이죠. 30일이라면 이때는 이제 플러스 1이죠. 이렇게 해서 요일을 더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이게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그 1월 달이 끝나는 것은 플러스 2니까 수, 목에 끝납니다. 화요일에 시작돼서 목요일에 끝났죠. 그러면 2월 달 시작은 금요일부터 시작돼야 된다겠죠. 끝나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목요일에 끝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3월 달은 역시 금요일에 시작되는데 여기는 31일이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여기는 토, 일에 끝나죠. 그러면 4월 달은 월요일에 시작되겠죠. 월요일이고 30일이니까 플러스 1 되어서 화요일에 끝나죠. 그러면 5월 달의 시작은 수요일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되어서 5월달 31일이니까 수, 목, 금 해서 이렇게 금요일에 끝나죠. 그렇다면 5월 5일 계산하는 것은 그냥 나오죠. 그래서 5월 5일 같으면은 수, 목, 금, 토, 일이니까 하필이면 1, 2, 3, 4, 5 해서 5월 5일이 일요일이네요.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있는 이 날짜 계산하는 것도 달력 계산하는 방법의 기본적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문제가 그 자료 해석이나 논리 게임이나 또는 이렇게 해서 진술형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시간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논리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익혀둬야 됩니다. 상황 판단에서는. 근데 수학적 사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것이. 그러니까 수학은 어떤 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워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요런 문제 유형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서 방정식이 탁 떠오를 거예요. 자, 어떠한 장소에 개와 닭이 합쳐져서 모두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다리수를 세봤더니 다리의 합이 272개였다. 그러면 닭과 개는 모두 몇 마리씩이냐? 자, 이 문제를 주면은 먼저 무조건 머리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학적 사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이제 논리적 사고로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상황 판단하고 자료 해석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요, 논리적 사고 영역이거든요. 특히 상황 판단은. 자, 개를 X라고 놓고 닭을 보통 Y라고 놓고 X 플러스 Y는 그래서 100이다. 다리수를 세보니까 개 다리는 4개고 4X 플러스 닭 다리는 2개니까 2Y는 272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이제 푼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냐? 물론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수식을 세워놓고 왔다 갔다 거기에서 함수 저기를 해줘야 되고 뭐 등등 귀찮아요. 또 서로 간에 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대 출신이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인문계 출신이면서 좀 군대 갔다 오고 남학생 경우에서는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7, 8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수학이 까막까막합니다. 대학에서 써먹었어야죠. 방정식 안 쓰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계산하더라 라고 하는 막 그래서 또 막 방정식을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와 과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 영역으로 해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닭만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닭이 100마리만 있었다고 했을 때, 야, 니네 닭 2분의 반절 들어, 다리. 그러면 닭다리 둘 중에서 하나를 들겠죠. 그럼 하나만 남죠. 그러면 100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100개가 초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다리 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 니네 그럼 다 같이 한번 들어봐, 반절. 272에서 반절을 딱 들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136이 나오죠. 그러면 닭만 있었을 경우에는 100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36마리가 그럼 뭐냐면은 이게 개입니다. 개가 36마리예요. 그래서 이거 개 36, 그 다음에 닭은 64. 그냥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사고 영역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것이 논리계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계산법은 어떠한 것에 대한 주어졌을 때 정밀하게 막 소수점까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묶은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써먹을 때가 상당히 많은 계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산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금화 이야기 할죠. 그러니까 총 9개의 금화가 있는데 이 중에 가짜 금화가 있다. 이 가짜 금화는 다른 금화보다 가볍다. 이라고는 정보가 주었었어요. 그럼 이거 천칭저울을 이용해서 몇 번이면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할 때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천칭저울의 양쪽 끝이라고 하는 점은 서로 크게 묶어야 되는구나. 근데 9을 묶을 때 이것은 넷, 5으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 또 넷, 넷으로만 묶었을 때 요것은 또 더 가려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다행히 넷, 넷으로 묶어져 가지고 이게 평평하다면 나머지 하나가 그러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죠. 4가 올라갔다. 그러면 4에 있는 것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둘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둘로 묶어서 또 달면 어느 한쪽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것을 하나, 둘 이렇게 또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최소한 3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만약에 뭐 재수 좋으면은 하나가 이렇게 걸리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룹을 갖다가 남김없이 하자. 9개는 3개, 3개, 3개로 이렇게 A, B, C로 그룹을 줘서 준다면 A, B를 먼저 단다. 그러면 상황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입니다. 상황의 발생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같은 경우가 나오고 다른 경우가 나온다. 이러죠. 자,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 속에는 없다니까 이것은 C에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했습니다. 그럼 C를 또 달죠. C에 있는 것은 이제 3개니까요. 하나, 둘을 달고 나머지 하나는 놓죠. 그러면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겠죠. 같은 경우는 남겨져 있는 요 하나이고 다른 경우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 2번이면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자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서 이 경우는 A나 B가 이제 있죠. A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A도 똑같습니다. 이거 A를 똑같이 하나하나를 달면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하나고 다른 경우는 그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2번이면 무조건 찾습니다. 그것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그 논리적 사고 유형을 갖다가 먼저 기본적으로 익혀야만이 일반적인 그 수학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 판단은. 그래서 거기에서 꼬투머리를 찾아내 가지고 그 끄트머리 아니 꼬투리를 찾아내서 꼬투리에 대한 실마리점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게 논리입니다. 논리 사고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 계산법을 좀 더 많이 익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저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핵심 문제 몇 개를 이제 보면서 그걸 처리를 해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